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 평생 약 복용하라고? 나의 주치의는 바로 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혈압에 대한 바른 지혜를 함께 나누며 공유하려 합니다. 국내 고혈압 환우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고혈압 학회에 따르면 환우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이라고 하면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을 말하는데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시키고 있는 현재의 고혈압 절대 수치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지 그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대에서 6, 70대까지 연령별로 달리는 속도와 시간이 같을까요? 6, 70대가 10대같이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 감소로 인해 10대, 20대같이 뛸 수도 없지만 욕심을 내어 뛰었다면 몸에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피부 탄력을 살펴보죠. 10대, 20대와 6, 70대 탄력이 같을까요? 아마 6, 70대 노인이 10대, 20대와 같은 피부 탄력을 원한다고 한다면 모두들 미쳤다고 할 겁니다. 요즘은 보톡스 주사가 있어 10년, 20년은 젊게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주사하다 보면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피부가 더 늘어나게 되지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연령별 달리는 속도와 시간은 차이가 있으며 피부 탄력 역시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유독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혈액이 혈관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압력인 혈압은 연령 불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수축기 혈압 160, 이완기 혈압 95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하여 혈압 강화제 복용을 권하였고 수축기 혈압 140에서 160 사이는 경계 혈압이라고 하여 생활 습관 등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죠. 그런데 지금은 수축기 혈압 140 미만, 이완기 혈압 90 미만을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고 수축기 혈압 140에서 159, 이완기 혈압 90에서 99까지를 1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 160 이상, 이완기 혈압 100 이상을 2기 고혈압이라고 하여 고혈압 진단 기준이 되는 고혈압 절대 수치를 낮춰 놓았습니다. 기준치가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40으로 내려가면서 순식간에 경계 혈압에 있던 사람들이 고혈압 환우가 된 셈이죠. 고혈압 환우가 증가하면서 혈압약 판매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는데 1200만 명이 넘는 고혈압 환우로부터의 혈압약 판매액은 무려 2조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혈압 환우가 지불하는 비용과 진료비 역시 엄청나게 증가했고 아울러 국가의료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고혈압 진단 기준이 되는 절대 수치를 140으로 낮춰놓게 한 것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기인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마케팅이란 무엇이죠?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오랫동안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잖아요. 글로벌 제약회사의 혈압 강화제 마케팅은 자신의 제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오랫동안 복용케 하는 것이고요. 요즘은 수축기 혈압이 130만 되어도 향후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혈압약을 복용하라고 권하기도 한다지요. 일반적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의사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또한 의사로부터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며 요즘 혈압약은 장복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혈압약을 끊으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매일 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도 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혈압약은 영양제가 아니라 합성화학약품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띵하고 뒷목이 땡겨서 혈압을 쟀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200, 이완기 혈압이 100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그 혈압은 고혈압 중에서도 중증 고혈압, 다시 말해 심하게 높은 혈압이죠. 그런데 이 중증 고혈압은 현재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 가장 알맞는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토록 높은 수치의 혈압이, 그것도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알맞은 혈압이라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는 우리 몸에 2, 3분 정도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도 치명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뇌는 주인의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 60조개나 되는 세포에 깨끗하고 맑은 혈액이 튼튼하고 탄력 있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는지 항상 살피고 있지요. 그런데 주인이 생활 습관이 올바르지 않아 혈액이 오염되어 끈끈해지고 과지방 등의 이물질이 혈액의 통로인 혈관에 부착하게 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 내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스톱파이프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검붉고 칙칙한 물질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 120에 80으로는 모든 장기와 조직과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어려워져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뇌는 주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발동하고 각 조직과 장기에 명령을 하여 수축기 혈압 200, 이완기 혈압을 100으로 올려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증 고혈압 수치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나의 건강을 위한 계기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님 혈액과 혈관 상태가 이토록 좋지 않습니다. 혈액과 혈관 상태가 안 좋아서 갖가지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니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말이죠. 중증 고혈압이라 일시적으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할 수는 있지만 근원적 치료는 생각하지 않고 평생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게 되면 약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양리작용으로 혈압 수치는 떨어지지만 그 양리작용들은 우리 몸으로 봐서는 인위적이고 강압적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강압적인 것은 인체에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장기에 나타나는 갖가지 부작용들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2차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대해 새로운 약물이 추가로 처방됩니다. 추가로 처방되는 약물들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 약의 가지수는 늘어나게 되고 이들 여러 종류의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위급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되지요. 오늘은 고혈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주치의가 되어야 하는데 주치의로서 먼저 내 몸에 고혈압 증세가 왜 나타났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현재 처방되고 있는 혈압약에 대한 양리작용과 함께 나타나는 부작용 그리고 평생토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고혈압과 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